네, 오늘 수업은 복사평형 들어가는데요. 복사평형 들어간 게 아니고 복사평형은 노트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조금 내용을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복사평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복사라는 말 자체를 이해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복사라는 말은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학습 목표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 평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뭐 쭉 가볼게요. 가다가 선생님이 뭘 좀 설명할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포스트잇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포스트잇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트잇으로 좀 적어가지고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가지고 그걸 과제로 하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선생님 요거는 메모하셔서 책에 붙이셔야 돼요 하는 거를 붙이시면 돼요. 노트에 붙이셔도 되고 책에 붙이셔도 되지만 일단은 사진 찍을 때는 여기 58페이지 옆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이 계속 비치면 연못의 물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햇빛이 계속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간 끓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 열이 계속 여기에 하루 종일 비추고 있으면. 그랬더니 얘가 부르게 이러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얘는 끌어올랐어야 될 거예요. 용암처럼. 근데 그러진 않죠. 연못의 물이 햇빛을 계속 받아도 뜨거워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모든 물체는 복사를 방출하죠. 그래서 연못의 물이 연못의 물이 계속 햇빛을 받아도 모든 물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대로 자신의 에너지만큼 복사를 내놓는 거예요. 즉, 우리 눈에는 태양만 복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지구도 복사를 내놓고 물론 그 지구 안에 속해 있는 연못물도 복사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정한 수온에 이르면은 햇볕으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 양과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 양, 인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에너지 양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에 아침이어가지고 얘가 수온이 뭐 2도씨 막 이랬어요. 그랬다면은 해가 뜨고 나면은 계속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나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나가는 양이 일정하게 만약에 나가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온도대로 일정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대기의 기온이나 수온이나 비슷해지고 나면 더 이상 얘도 복사 평형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수온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연못의 물이 일정한 수온에 이르면 햇빛으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 양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져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쓴 것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조금 화면을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로 쓰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쓰시냐면요. 요 그림 옆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필기. 자, 이게 필기 1입니다. 요거는 뭐 포스트잇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칸에다가 쓰실 수 있으면 거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멈추고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자, 내용 정리 갑니다. 자, 복사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물질의 도움 없이, 그 매개체 없이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였죠. 근데 얘하고 자, 비교하는 것으로는 다른 에너지 전달 방식이 뭐가 있었다? 전도, 그 다음에 대류 이런 것이 있었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 그 옆에
교과서 여기 왼쪽 옆에 보면은 복사 에너지 하고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비교 CF 해놓고 전도 대류도 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은 좀 공부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인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밑에다가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가장 많다라고 책에 두 번째 줄에 있죠. 거기에 가시광선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네,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표면의 온도가 한 6,500도씨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빛. 빨주노초 반환보 그 빛이 나는 거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구가 한 15도 된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그냥 열이어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이제 약간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시광선,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거는 좀 필기 2번이 되겠네요. 네. 필기 2번이 되어서 지우고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자기파의 종류라는 건요. 사실은 이 7종류 이상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총합해서 빛이라고 불러요. 태양빛은 사실 빨주노초 반환보로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 빨주노초 반환보로 갈라지는 거, 즉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좀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필기하시냐면 요거 정도? 네, 전자기파 종류 정도는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빨주노초 반환보 하는 거 있죠. 보 하는 그 부분인데 얘가 우리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자외선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언젠가 보라색이 자잖아요. 자자. 그죠? 자주색 할 때 그거. 그래서 보라색의 바깥에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보라색의 바깥에 있다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외선이에요. 그 다음에 적외선은 마찬가지로 볼까요? 네,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외선이든 적외선이든 둘 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자외선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다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인데 자 태양은 이제 여기서 전자기파를 나누는 거는요. 태양은 주로 가시광선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가시광선만 내놓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가시광선에서 내놓는다 이 말이지 가시광선만 내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감마선, X선, 자외선 싹 다 내놔요. 이 싹 다 내놓는데 얘네들 중에서 가시광선이 제일 에너지를 많이 차지하고 또 지구로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뭔가 정체라는 거죠. 즉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 안에는 모든 전자기파가 들어있어요. 모든 전자기파가 있지만 가시광선이 가장 세다. 영역에서 에너지가 가장 세다. 그러니까 많이 방출된다는 뜻이에요. 즉, 그쵸.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이 에너지가 더 높은 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꼬불꼬불한 게 더 많이 꼬불거리잖아요. 즉 파장이 짧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스프링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쪽에 맞는 게 더 아프겠죠. 이쪽보다. 이건 거의 느슨해졌고, 이건 더 느슨해졌고. 그래서 이쪽이 더 짧은 파장 쪽이 더 에너지는 커요. 원래 에너지는 크지만 태양이 이 감마선은 쬐끔 내놓고요. 가시광선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총 에너지량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가장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지구 복사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도 여러 가지 영역이 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자기파가 있을 수 있지만 적외선 영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세다, 뭐 많다 하는데 이 전자기파를 나누는 건요. 결국은 파장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짧은 파니까 이쪽을 단파, 그리고 에너지가 크다. 이쪽은 장파,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은 얘는 에너지가 작은 애예요. 그래서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는 에너지가 작고 매우 사실 여기 그림은 되게 뭐랄까 너무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막 여기서 그리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 파장이 훨씬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라디오파는 한 파장이 빌딩 한 개의 크기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빌딩 한 개 크기만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람만 하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벌만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파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고요. 그 다음에 단파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다라는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태양 복사가 지구 복사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에너지가 높은 영역인 가시광선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런 정도를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자기파가 빛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뭐 너무 헷갈리게 가시광선, 적외선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는 전파의 영역인데요. 이쪽 애들은 이게 파장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구렁이 담 넘듯이 어딘가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 부딪히지 않고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라디오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의 영역은 전파 망원경에도 쓰이는데요. 멀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멀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때 가장 아주 멀리 있는 우주를 관측할 때는요. 이렇게 파장대가 긴 것을 가지고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높은 대신에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공기가 하나라도 있다, 뭐 조금이라도 방해물이 있다 이러면 얘는 오다가 막 튕겨요. 저쪽으로도 튕기고 이쪽으로도 튕기고 막 이래가지고 감마선이나 X선은 지구 대기 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조금만 들어오면은 지구랑 가까워질 때 이미 X선이나 감마선은 다 산란되고 반사되어서 사라져요. 그래서 지구 대기로 안 들어와요. 다행이죠. X선이 안 들어와서.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은 근데 일부 들어오죠. 근데 이 들어오던 자외선은 누가 먹어요? 네, 오존층이 흡수해주죠. 오존층이 흡수해줘서 우리가 육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태양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내는 게 가시광선인데 마침 인간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시각을 발달시켰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그래서 이게 필기 2번이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한 거, 요 부분 적는 거 있죠. 라디오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거를 본인이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뭐 포스트잇으로 하셔도 되고 연습장에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끼우셔도 돼요. 필기 2번을 하시고요. 그 선생님이 다시 내주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하나는 필기 뭐 이제 과제 3이겠죠. 문제는 이거 문제도 푸셔야 돼요. 문제. 요 밑에다가 그냥 하셔도 돼요. 1. 인간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시각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시각이 감각기관이니까
감각기관을 진화시킬 까닭은 무엇일까? 네. 요거가 문제 1. 그래서 여러분 요번 시간에 과제를 선생님이 검사할 때는 책에 필기 1, 필기 2, 그 다음 문제 1이 따로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근데 노트가 없으니까 메모지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인간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감각기관을 진화시킨 까닭은 무엇일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자외선하고 적외선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자외선 쪽이 에너지가 더 높겠죠. 그래서 자외선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자외선은 에너지가 엄청 높아요. 우리 자외선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자외선은 주로 자외선 소독기예요. 자외선 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균을 죽이는 데 쓰이고요. 적외선 어디서 쓰여요? 적외선은 돌침대, 원적외선 뭐 이렇게 조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의원 치료, 물리치료 이럴 때 쓰잖아요. 이건 그냥 뜨끈뜨끈한 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있다면 둘 중에 뭘 조심하셔야 된다? 자외선 쪽을 조심하셔야 되고 X선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감마선 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X선을 만들어내는 게 엑스레이 찍을 때죠. X선 찍을 때 엑스레이로 찍으면은 물질을 이게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뭐 모든 선 모양, 뼈 모양 이런 거가 나오는데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 방사선이거든요. 요런 애들, 고에너지 입자들 있잖아요. 고에너지 파장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바람에,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옷 다른 거 입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너무 높은 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필기 2번, 그 다음에 문제 1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멈추고 정리하시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것 같네요. 뒤에 건 빨리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이제 약간 해보기는 좀 어이없는 거라 가지고 선생님이 볼 때는 물의 출입량을 비교해 가지고 지구에서의 복사에너지 출입량과 연관지어 설명하래요. 그림은 물통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물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비교한 거래요. 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나는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같고 다는 들어가는 물이 나오는 물보다 작고 그러면 뭐예요?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히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고 가는 나는 변화가 없고 다는 물의 양이 점점 적어질 거겠죠. 뭐 이거 책에 쓰시고요. 뭐 물을 복사 에너지 물통을 지구에 비유할 때 가, 다의 각 물통 속 물의 양을 지구에서의 복사 에너지 출입량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면 들어오는 물의 양 있죠. 들어오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물통은 지구.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큰 경우죠. 이러면은 기온이 올라가겠죠. 나의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가 기온이 일정.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작으니까 기온이 점점 하강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뭐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거기다가 대충 필기를 해 놓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복사평형이라는 거는 내용 정리를 하자면 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아까 물통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뭐 요런 실험이 다음 그 PPT에서 나올 텐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온도가 쭉 올라가지만 어디선가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네. 물체가 복사 평형을 이루면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지구 또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복사 평균 온도는 일정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생기죠. 다른 이제 지구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근데 왜 달은 춥고 또 너무 덥고 그다음에 지구는 왜 일정한 기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기의 역할이 있죠.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때 있죠. 쏠락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뱃속에 머물렀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시간차 때문에 지구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달은 그러니까 달은 우주 공간에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고요. 대기가 있는 지구는 우주 공간에 약간 담요라도 벗입고, 그러니까 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거니까 약간 요 정도로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 내용 정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노트에서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기와 지표면에 의한 반사,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반사율이라고 책에다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이죠.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50이죠. 그래서 요 100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 책 밑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여기 그림 근처에 적어 놓으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은 네, 100은 대기와 지표에 이거를 다 적으세요. 대기와 지표면에 의한 반사 30 플러스 지표면의 흡수 50 그거 쓰라고요. 이렇게 수식으로 써놓으세요. 50 플러스 대기와 구름 흡수 20 이렇게 해서 100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주로 방출되는 거는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들어왔죠. 그런데 대기와 지표면에 의해서 바로 반사되는 게 30이었죠. 그 다음에 우주로 나중에 어쨌든 마침내 방출되는 게 70이죠. 그래서 들어온 거 100은요. 나가는 거 30 더하기 70으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거 이게 만약에 플러스 100이었다면 얘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 플러스 10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거는 여기가 흡수된 게 50이니까 방출되는 것도 50. 아까 대기가 흡수했던 게 20이니까 다시 그걸 방출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지네들끼리 흡수하고 방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이 20이라는 애는 다시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 더하기 20이 70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이제 필기 3 네, 그림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태양에서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태양 복사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죠.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 약간 살짝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놨는데요. 네. 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봐봐요. 이 파란색 선 있죠. 내가 이걸 왜 그려놨냐면 적도는 왜 덥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왜 추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온 거 플러스 100, 나가는 거 마이너스 100 해서 지구는 전체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한 지점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 예를 들어서 적도지방,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극 한가운데 이런 곳은요. 복사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이게 90도 S라고 하면 이거는 남극이거든요. 남극에서는 들어오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0.1 요 근처인데 나가는 복사 에너지 양은 0.2예요. 그럼 이 차이만큼 얘는 더 추워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0도가 적도잖아요. 그럼 이 적도 부근에서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엄청 많죠. 근데 나가는 거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 적도 지방이 덥다. 그 다음에 여기는 춥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 계속 추워지고 여긴 계속 더워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구에는 뭐가 있다? 네. 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는 대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의해서 적도 지방과 극지방, 즉 고위도 지방과 고위도가 극이죠.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적도 지방의 기온차를, 그러니까 이게 남는 에너지를 저쪽으로 전해준다는 거죠. 의해서 기온차를 해소한다. 즉 이거 너무 어렵니? 말? 너무 어렵다. 지방의 적도 지방의 저위도 지방의 에너지를 교환한다. 뭐 약간 문장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만큼 남는 에너지를 여기로 갖다 주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네, 공기하고 우리 대기하고 이거 뭘로? 바람으로 뭐 혹은 태풍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 즉 해류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이게 필기 4가 되겠네요. 필기 4까지 해서 요거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력.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보다 많거나 적을 때 지구의 온도는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지구의 온도가 더 낮아지고 이거는 각각 예상하셔가지고 그 물통 할 때 얘기했었죠. 해보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네, 너무 수업이 길어졌네.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60쪽하고 61쪽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 60쪽하고 61쪽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여러분이 그거는 학교 왔을 때 나중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과제는 필기 1, 2, 3, 4 그 다음에 과제 1 그 아까 내줬던 거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예,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